철도 지하로 수원 상륙작전.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희가 준비한 4위, 5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먼저 경기도 수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 이후에 나는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집권 여당의 장점을 총선 전략으로 10분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수도권 최대 격전지라 불리는 수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이 배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박스를 언박싱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이거 뜯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뜯어드릴까요? 네네. 이런 거 처음 받아봐갖고. 저도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저는 두 번째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넘버 2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드리니까 제가 뜯어드렸어요. 네네네. 네, 철도 지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동훈 택배 사원의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사님과 같이 왔어요. 분명히 이 철도는 그 수원을 동과서로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빨간 조끼를 입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보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기도 수원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최대 격전지 수원 상륙작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먼저 허민 기자님. 네. 크게 보면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주도권을 당이 갖겠다는 여러 의지를 표명한 바로 이 윤 대통령과의 여러 관계 설정. 그렇죠. 또 하나 오늘 여당 프리미엄, 여당의 힘을 보여주겠다. 대형 SOC 공약을 현장에서 민생 맞춤형으로 좀 내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이 선거에서 프리미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여당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에서의 이게 철도 지하화 공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이슈를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선거에서 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 이제 인물, 구도 그리고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수원에서 이 이슈를 장악했다고 하는 거는 이번 그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야말로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선거 전략 지도를 제대로 보기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략 지도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수도권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서울로 예를 들면은 이제 한강벨트가 될 테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서북부와 서남부가 있을 텐데 서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 가불병정 4개, 김포 가불 등등 해서 10여 개가 딸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남부인데 수원에 5군데, 그다음에 그 옆에 화성이 3군데, 또 하나 늘어나면 이제 동탄까지 하면 4군데, 거의 10군데가 되고 거기에 분당, 용인, 평택 등등 해서 한 20여 군데가 묶여 있는 데거든요. 그 진원지가 바로 수원입니다. 그 가장 중심지가. 그래서 이 전략지도 하에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수원에 가서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슈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 그리고 한동훈 내가 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내보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좀 더 하나하나 깊게 경기도 맞춤형 공약을 한번 수원으로 보면 소정수 국장님 여기 수원 강남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특히 사실 이거는 그 수원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1호선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 철도 지하를 추진하겠다. 그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 야당이 못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핀셋 정책 이제 드라이브를 시작을 한 것이죠. 결국 수원 강남 고속도로라는 지금 교통 GTS를 하든 뭘 하든 일단 강남과의 접근성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다 보니까 예. 일단 수원에서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성균관대역, 수원역 그 부근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여기는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편리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이제 철도가 지하화가 되면 그 지상 부분에 대한
건물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풀리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지하철 3호선도 연장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예. 동시에 수원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전략을 지금 집권 여당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가시화 현실화하기 위한 그 재원 조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같이 이제 따라붙으면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또 향후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수원 주변은 IT 쪽, 판교, 그리고 반도체 벨트라고도 불립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찾은 곳 중에 좀 의미 있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공을 들였던 휴대전화 갤럭시 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이곳을 찾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저는 항상 문제가요. 이렇게 잘 써준 걸 갖고 오면 이대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이 고동진 사장 같은 부분을 삼고초려해서 모시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속에서 역사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시대 이후부터 저도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움직이는 것과 그 반도체 산업이 커오는 것을 견눈질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이런 역군들의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직원들의 호응도 받고 한동훈 위원장이 고동진 전 사장과 함께 반도체 관련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마이크도 좀 잡았습니다. 어떤 지역을 탈환한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모든 지역에서 국민 선택을 받고 싶다. 그런데 수원이 전국을 한번 돌았던 이후에 첫 재방무 지역 수도권 정치경제 1번지고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의 가장 역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21대 총선 결과는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화성, 오산, 수원 5개 지역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었는데 수원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전략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한동훈 위원장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방문을요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철도로 수원성을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당의 공약은 말 그대로 이제 약속일 뿐이죠. 근데 여당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여당은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으로 이제 승부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제 가장 수원 시민들이 바라는 철도 지하화 이런 이제 공약으로 수원에 국민의힘을 탈환하겠다, 빨갛게 물들이겠다. 지금 이제 5개 지역 중에요. 예를 들어 이제 수원 갑에는 그 철음의 소속의 김성원 판사 출신 이분이 민주당에 있는데 여기에 국세청장하고 LH 사장했던 김현준 이분을 이제 맞춤형 공략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원 정에는 박광호 원내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수정 범죄 심리학 교수를 이제 공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병은 원래 국민의힘이 좀 센 지역이에요. 8달 옛날에 남경필 지사 예. 여기에 박문규 장관을 공천하고 가장 저는 관심이 가는 게 수원 무입니다. 5번째 무 여기에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항마로 고동진 사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된다면요. 예. 이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한 3-4석 가까이 빨갛게 물들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너무 국민의힘의 핑크빛 전망을 대신 말씀해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반도체 관련 지역을 찾아서 직원들의 환대도 받고 그 여러 사진까지 찍는 화면도 잠시 나왔었는데 박원석 의원님 네. 여기 아까
박강원 대 이수정, 김영진 대 박문규, 뭐 김승원 대 김현준. 뭐 나름 국민의힘에서 좀 인지도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역할을 수원에서 하겠다는 사람들 위주로 좀 꾸렸기 때문에 여기에 좀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재방문 지역 중에 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직접 먼저 찾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수원이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 선거구도 가장 많습니다. 5개 선거구가 있고 인구도 뭐 130만 가까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남부권의 그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근데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선거를 여기서 졌습니다. 20대, 21대 연속해서 수원 전 지역을 다 민주당에 내줬고, 19대 때 남경필 지사가 이겼다가 중도에 이제 사퇴했는데 그때 보궐선거에서 한번 이겼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원 지역에서의 이 총선 성적표가 어떻게 보면 경기 남부권 전체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들도 일찌감치 이제 전략 공천이 될지 뭐 경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거물급 인사들을 내정을 해서 내려보낸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서 저런 지역 공약까지 맞춤형으로 발표함으로써 일찌감치 지금 수원의 그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판세나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다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앞세우고 이른바 인지도 있는 무게감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저 지역을 경기 남부권의 최대 승부처로서 그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을지 어쨌든 뭐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국민의힘이 선거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수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 서울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철도 지역 카드를 그래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이점을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원 모두 5석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었는데 한두 석이라도 뺏어오면 국민의힘에서는 꽤 괜찮은 총선 판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늘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재방문해서 공을 들이는 거겠죠.